춘계 때 두 번째 경기를 옆에서 직접 지켜보았는데 생각보다 좀 경기력도 괜찮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위를 얘기할 것도 없고 정말 가장 못한 팀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경기력이 어땠느냐고 하면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희망 없는 경기력이었다던가 그런 게 아니었고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뿐이고, 저희가 사실 두 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두 번의 경기 동안 저희의 전체적인 역량이라든지 그런 경기에 대한 지배력이 모자랐던 게 아니고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끝발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신입부원들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출전한 대회로서 비록 춘계에서 꼴찌는 했지만 그래도 춘계로서 많은 부분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해당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성적을 만들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레드존에서 터치다운을 못 찍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도 경기를 졌다는 점에서 보면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대학팀이 좀 강해지는 첫 번째 단계가 오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감독 코치진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팀을 키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황대가 쉽지 않은 팀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서강대 처음 만났던 게 2023년에 뮤직축구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희 팀 상대는 아니었고 그 경기보조 투입했을 때 경기가 서강대 경기였었는데 뭐 그때도 그렇고 24년에도 그렇고 뭐 계속 조별 매치가 안 맞고 또 서강대가 춘계 또한 출전을 안 해가지고 스크리미지도 자주 하는 편이 아니고 이래서 정말 미지의 팀인 상태로 좀 스크리미지나 이런 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실 뭐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고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그냥 서강대학교가 좀 약팀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경기를 좀 봤을 때 패스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팀으로 알고 있었어가지고 좀 쉽지 않은 팀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준비는 일단 저희가 따로 그거에 특화해서 준비를 하거나 그렇진 않았고 그래도 미식축구 감을 잃지 않으면서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디펜스에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큐비와 그 메인 타겟 간의 그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두 선수의 패스 루트가 굉장히 잘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끊으려면은 존 디펜스로 끊었어야 됐는데 그때 좀 맨투맨을 많이 섞었던 게 있습니다. 왜냐면 춘계 때 맨투가 굉장히 잘 먹혔었고 나름 선수들이 잘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생각했던 대로 D라인들이 확실히 강력했고 저희가 O라인들이 많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치렀다 보니까 런게임이나 패스게임에서 포켓이 무너지는 거나 갭이 열리는 게 많이 적었고 원래 러닝백이 가야 할 길을 이제 라인맨이 막기도 하고 라인맨이 길 열어줬음에도 러닝백들이 좀 평소와 다르게 속도도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서강대학교 강하더라고요. 서강대학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팀은 아니더라고요. 약한 팀, 뭐 조금 2부에서도 안 될 것 같다는 팀이라고 분명히 작년, 재작년 우리 사람들한테 들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저는 라인에 서서 딱히 뭐 다른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하지 않는 편이라서 종합적으로 뭔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 정도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승원이가 작년 21년도부터 같이 했던 선수인데 저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부상을
조금씩이라도 달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경기 후반쯤에 저희 이제 디펜시브 엔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교체를 해줬는데 그때 한 플레이 두 플레이 만에 상대 태클이랑 이제 핸드 스킬 써가면서 이제 QB를 색하려고 이제 가다가 상대 태클 팔을 이렇게 제 어깨에 눌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와순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승원이 형이 다치게 된 것도 사실은 저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때 제가 머리 뒤통수에 블락을 한번 당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같은 팀이랑 제가 뒤통수로 부딪혔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플레이를 한 드라이브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승원이 형이 제가 빈자리에 디펜시브 엔드로 들어갔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승원이가 이제 디펜스 엔드를 들어갔다가 갑자기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지길래 아 이거 또 어깨다 생각을 하고 다가갔는데 똑같이 또 어깨라고 해서 그때 승원이가 뭔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아 승원이가 확실히 이 운동이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시즌 아웃 되겠다. 이제 난 미식축구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 끝이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 흘렸고 승원이가 뛸지 안 뛸지 그때 앞으로 장담을 못했지만 저는 그때 승원이가 있든 없든 승원이의 목까지 저는 열심히 앞으로 축의 경기 때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승원이를 좀 많이 위로해줬던 것 같습니다. 뭐 괜찮다 뭐 큰 부상 아니다 라는 거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얘가 없으면 우리 팀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왜냐면 가장 에이스인 선수고 당장 없어지면은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을 만큼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합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림이지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팀 훈련을 하고 하는 이유는 다 대회 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 성적이란 게 만능은 아니거든요.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가 아니고 성적으로 보답을 해야 될 그 어떤 팬이나 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는 결국 이거는 내가 즐겁자고 하는 거고 내가 행복하자, 내가 재밌자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후회가 남지 않았을 때 좀 재미가 많이 남습니다. 내가 좀 연습을 덜 해서 내가 연습을 안 나가서 그래서 만약에 시합 때 못한다 그래서 졌다 그렇게 되면은 후회가 많이 남게 되고 그 후회가 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못할 거면 뭐 지금 못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대회 때는 잘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못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면 지금 못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회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지금 빨리 못하는 것들을 다 모아놔서 그걸 다 고쳐야 나중에 우리가 후회가 안 남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재밌는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2016년은 그 양구 스포츠 재단의 지원으로서 이제 양구에 오게 됐는데 낮에는 이제 너무 덥기 때문에 해가 안 떠 있는 시간인 이제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총 하루에 6시간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숙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어제 했고 어제 오늘도 할 예정인 연습 경기 스크리미지인데 외대 스크리미지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거나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과연 일부 팀에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 있는가. 우리가 승격이 목표고 1등이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부 팀과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부 팀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일부와 근접해 있는가. 봄에서 만났던 외대와는 다르게 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 있었고 또한 그 쿼터백의 공 정확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쿼터백의 달리기 실력 이런 것들을 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단단한 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대의 헤드 블락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외대의 사람들이 머리부터 들어와서 사실 저에게 데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를 좀 소모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외대 같은 팀은 전통적인 강호 팀이고 일부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팀과의 이제 연습 경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외대랑 또 합숙을 잡았고 또 스크리미지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뭐 나름 우리의 칼날이 그래도 일부의 문턱까지는 갔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패스인 거 이쯤 되면 판단이 됐어야 돼. 왜냐면 쿼터백이 이렇게 들고 있고 라인들 전부 다 빠지고 있지. 여기서 판단이 됐으면은 바로 윙백한테 시선 돌리고 리시버를 보는 게 습관이 되어야 돼. 윙백한테 시선 돌리고 그다음에 얘만 따라가고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미식축구는 이제 얼라인먼트, 어사인먼트, 펄슛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디펜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부르는데 얼라인먼트는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말하는 거고 어사인먼트는 이제 스냅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얼라인먼트는 완벽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비에 있어서 어사인먼트가 굉장히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역할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숙지를 하고 있다고 해도 또 필드에서는 머리가 새어져서 못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사인먼트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닝레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Y가 이렇게 가잖아. Y가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얘는 바로 이렇게 돌려도 되고 Y가 이쯤에 왔을 때 얘 이렇게 돌려도 되고 Y가 이쯤에 왔을 때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 Y가 이쯤에 왔을 때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 그 타이밍을 해가지고 타이밍을 생각을 해서 Y가 있는 위치만 우리는 Y만 사수를 하면 되거든. 어떻게든 Y가 가는 길로만 못 들어오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미친 듯이 밀다고 하기보다는 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돌아버리란 말이지. Y가 여기 있는데 태클이 여기 있으면 얘가 절대 태클을 하고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것만 생각을 해. 무조건 얘를 이 자리에서 정체를 시키고 무조건 밀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돌려버려 그냥. 학기 초부터 이제 감독님께 그 헛투라고 하는 이제 시그널을 이제 레디 셋 헛 하게 되는데 이게 헛이 아닌 다음에 헛을 한 번 더 해서 레디 셋 헛 해서 이 두 번째 헛에 출발하는 좀 작전을 많이 채용하고 싶어서 감독님께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저희 감독님이 조금 그런 작전에 대해서 숭실대에서는 많이 성공해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셨던 그런 초반에는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셨는데 헛투를 저희가 4년째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바보들이 많아서인지 아니면은 집중력이 안 좋아서인지 항상 실수를 합니다. 이 헛투 작전을 실수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성공을 하면 오야들을 우리가 나갈 수 있지만 실패하면 우리가 오야들을 잃게 되는 그런 작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숏야들을 갱신해야 할 때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자 했을 때 헛투를 많이 쓰고 또 이 케이던스 작전을 쓰게 된다면은 상대 입장에서 언제 스냅을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반응이 느려지고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당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제가 도입을 망설였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서였는데 제가 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제가 사회인 팀에서 한양대학교와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아무튼 그런데 한양대학교는 경기 내내 헛투 작전을 쓰는데도 그 어떤 선수도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걔네들을 보면서 아 진짜 강팀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도 진짜 강팀으로 가게 되려면 실수한다고 안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의 헛투를 써야 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케이던스 코어를 3가지를 만들어서 선수들한테 인스톨을 시켜놨고 다 같이 합숙돼 인스톨을 하니까 또 집중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틀리지도 않고 우리가 뭔가 좀 더 일부에 있는 팀과의 격차를 또 한 걸음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랩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지.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들어가면 돼. 그리고 이거 주지 말라고. 뭐 하는 거야? 아 근데 안 잡힐 것 같았어요. 잡혔잖아. 허리가 아니, 감겼잖아. 안 잡혔다니까. 진짜 안 잡혔어 잡았을 때. 허리가 감겨가지고 속도가 줄어들었잖아. 아니라니까요. 잘 보면 안 잡혔어요. 그리고 조씨가 지금 여기 얘 보이지? 조씨가 얘를 막으러 갔었어야 돼.
그리고 얘가 쓰잘데기 없이 얘가 뭐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어. 뭐 얘가 25고 얘가 21인데 얘가 마이크인데 얘를 지정할 수 있어. 마이크 21 이럴 수 있어. 그럴 때 속지 마. 아니 무시는 아니라 듣긴 해야 되는데 또 그 마이크 지정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블락 스킨 때문에. 그리고 21이어도 한 번 더 봐. 그래도 진짜 21인가 한 번 더 봐. 아니면은 아니다. 잘할게 진짜. 감독님한테 진짜 1년 동안 꽤 많은 피드백, 꽤라기보다는 진짜 매 플레이마다 우선 쿼터백을 뭘 해라라고 지시를 받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표본이 많으면은 이 기억이 남는 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막 뭐라 하는데 그냥 진짜 뭐 이 정도야 뭐 넘어갈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싹 넘기고 진짜 중요한 플레이 있잖아요. 제가 봐도 이건 못했다 할 때 감독님이 쪽집게처럼 짝짝 집어주면은 그런 걸 기억을 하고 다음 이제 경기나 다음 훈련 때는 고쳐야겠다. 뭐 스텝을 어떻게 해야겠다. 핸드오프 할 때 너무 느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 주시면은 그런 건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감독님이 그냥 그 억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 양반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이제 웃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쿼터백 김도윤이 좀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쿼터백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울 점도 많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서 좀 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쿼터백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예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쿼터백을 했던 이전에 선배 같은 경우에는 좀 취업을 좀 경기도 그 분당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해서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쿼터백 코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 야생으로 배우던 친구들이 이제 올해부터 쿼터백 코치를 초빙을 해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코치들이 미식축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연차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실력이 느는 게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열정도 굉장히 높고, 저는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뭐 큰 기대를 안 하는 이유는 기대를 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긴 한데,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잘 할 거라고 믿고 있고. 6시 50분에 필드에서 직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리미지 오늘 정식 경기처럼 하는 게 처음이고 내일까지 하는데 다치지 않도록 하고 스크리미지 잘 해봅시다. 자, 갑시다. 네. 한국에 대는 일단 쿼터백이 정말 발이 빠르고, 그 다음에 패스의 롱볼이나 퀄리티도 괜찮았었습니다. 확실히 QB도 빠르고 라인베커 25분 잘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습 상대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희 팀보다는 잘하는 게 많이 느껴졌고, 런 플레이든 패스 플레이든, 그리고 인상 깊었던 점은 외대 QB가 굉장히 빠르고 공도 잘 던지고 확실히 저희 숭실대 QB보다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대 큐비 박비석 형님께서 패스보다 런에 진짜 좀 저 사람이 육상 선수를 안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른 발을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팀원들이 봤을 때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점이 강하냐 계속 팀원들에게 물어봤고, 그 점들을 위주로 계속 생각하면서 서울에서 양구까지 합숙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좀 합숙 초반에는 저희 주전 인원들도 많이 아직 합숙 참여를 안 하고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열세인 모습도 보여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러닝백은 좀 피지컬이 있는 러닝백이었어서 안정적인 야드를 따낼 때는 러닝백을 선택하고 그리고 쿼터백의 발이나 그런 패스들로 인해서 많은 야드를 따갔던 팀이고 그리고 결국엔 옵션 플레이를 통해서 정말 상대 수비에 혼란을 많이 주는 팀이었습니다. 얘가 오른쪽 가 있으면 너 왼쪽 가서 개봐야지. 그리고 나가면은 네가 따라가야지 왜 얘가 따라가는데. 너 작전 지금 계속 틀리고 있어. 이런 방법 못 넣는다, 알겠지? 일단은 리턴 팀 들어가, 핑리턴. 플레이북을 좀 숙지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크게 이야기를 했고 그 작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인스톨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특히나 스크리미지 그거 같은 경우엔 이제 정식 경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준비했던 거를 보여주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자. 들어가, 더 들어가. 앞에서 놀지 마. 앞에서 놀지 마. 라인. 제가 밴드를 봤는데 몇 가지 플레이들 중에서 제가 좀 이제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잘하는 걸 좀 더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레드존을 들어갔을 때 보면은 오펜스에서 리시버나 러닝백, 오라인 세 개 중에 한 군데서 꼭 집중력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작전이 빠그라지면서 서드에 PPT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상황에서 패스를 던졌는데 이제 리시버의 좀 집중력이 마지막에 좀 떨어져서 뭔가 사소한 이 디테일들 집중력들이 떨어지는 게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힘들어도 체력이 딸려도 시합 때 갔을 때 만약에 부상자가 있다면은 우리 오늘 이렇게 똑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 거야. 절대 쉽지 않아 시합이라는 게. 알겠지? 우리가 오늘 터치다운을 3개를 찍히고 그다음에 트라이에서 하나 찍히고 우리는 하나 찍고 트라이 하나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많이 지긴 했지만 실제로 드라이브에서 끌고 나가는 터치다운은 양 팀 다 하나야. 그거는 우리도 하나를 찍었고 걔네도 하나를 찍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쟤네 외대 상당히 잘하는 팀입니다. 외대가 우리가 쟤네들 사람 숫자도 별로 없어 보이고 1학년들 많아가지고 뭐 족박같이 보일 수도 있어도 굉장히 잘하는 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실력도 좋고 1부에서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빈 거면 잘한 거야.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스페셜 팀도 굉장히 잘했어. 그렇지만 그런 디테일, 스냅 그리고 스냅과 그리고 인터셉트 이후에 뭐 태클 이런 사소한 상황들이 우리를 지게 만드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생각보다 외대는 강팀인데 그런 강팀을 상대로도 우리가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합숙을 통해 선수들이 기량이 좀 많이 올라오고 좀 더 원팀으로 묶여서 서로가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서 밀리는 상황에서도 조금 흔들리지 않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일부 리그에 속한 강팀임에도 저희가 어쨌든 경기가 흘러가는 걸 보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저희도 이 합숙 훈련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겠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한국외대라는 일부 팀이랑 이제 연습을 하고 좀 수준 높은 팀이랑 연습을 하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좀 이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저희의 부족한 모습도 보완을 하면서 좀 저희 팀을 좀 더 완성시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서 좀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경기에 저희 축의 대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목을 다지다 보니까 합숙 끝날 때 보니까 와 진짜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다. 학교 내에서 훈련할 때는 못 느꼈던 유대감 같은 게 쌓여서 합숙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다음 훈련할 때는 진짜 원팀이 된 느낌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양구 전지 훈련에서 얻은 것 중 가장 큰 건 이제 QB의 성장. 진짜 못했는데 이제 좀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진짜 제가 그걸 계기로 숭실대 역사상 가장 못했던 쿼터백에서 제일 잘하는 쿼터백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어나서 손 모으고 대자뷰 뭐지? 청년들을 또. 자 하나 둘 셋 하면 크루 하고 세이더스 하겠죠. 자 하나 둘 셋 크루 세이더스. 좋아. 동국대는 복수의 대상이자 우리가 잡아야 될 목표였습니다. 일부에서 마지막 경기가 동국대랑 강등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포스다운에서 동국대한테 그 갱신을 당하고 저희가 졌던 걸로 기억을 해갖고 꼭 한번 복수하고 싶었던 팀이어서 오히려 저는 고려대보다 동국대를 만나고 싶었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크루세이더스의 힘으로 충분히 잡을 만한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춘계를 자주 나오기도 했고 또 자료가 좀 많아가지고 대비하기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서강대 또한 이제 저희가 스크리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대 팀에 대해서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준비한다면은 이번에는 진짜 말로만 했던 그 우승 가능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팀이죠, 우리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팀이기 때문에 좀 넘어서야 되는 상대고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대였습니다. 동국대는 작년까지 1부에 있었던 팀이고 저희는 이제 아직 1부에 진출해보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 1부 리그에 대한 좀 경외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국대전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갔고 선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분석 당연히 열심히 해갔고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상대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불어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빠른 시간에 득점을 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안도하고 더 플레이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빠르게 득점을 올려서 팀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 터치다운 찍고 디펜스가 막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뭐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충분히 실력 차가 있었고 우리가 더 잘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쿼터백의 성장이 눈에 띄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케이던스 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넣지 않고 알아서 넣으라고 했는데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을 해서 상대를 흔드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 두 번째 드라이브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저희 우영 형의 런 작전을 통해서 빅야드 터치다운이 나와서 그때 살짝 긴장을 풀고, 아 이거 런 위주로 하면은 게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연습해왔던 그 라우트들이 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준비한 작전들이 동국대 상대로 조금 잘 먹혔기 때문에 어떻게 동국대를 조금의 점수 차이로, 약간의 점수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드라인에서는 계속 그렇게 선수들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점수를 점점 벌리면 벌릴수록 선수들이 이겼다는 생각에 정말 플레이를 좀 더 안일하게 했던 것 같고, 왜 이렇게 긴장이 풀려 있어? 이긴 경기인데 이긴 것 같지가 않아. 후반전 들어와가지고 집중 하나도 못하고, 우리가 작전을 후반전에 숨기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네 후반전 때 너무 기운 빠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이겼다 이거야? 우리가 전반에 터치다운 4개를 찍었다는 거는 상대도 후반에 터치다운 4개를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정신을 좀 차리지 않으면은 그대로 분위기가 넘어가서 역전을 당할 수도 있는 게 풋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신 차리고 후반전은 0대 0으로 다시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다 라고 정신을 다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저희가 준비한 작전들이 하나하나 다 먹히고, 상대팀이 저희에 대해 하는 공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뭔가 경기를 하면은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있는 것처럼 그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완성도가 저희가 동국대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전반전에는 정말 이상하리만치 작전이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팀의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은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흥분해서 저희가 좀 긴장도 놓고, 이건 일단 당연히 이긴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후반전에 저희가 득점을 하지 못하는 거에 조금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 마인드셋의 변화가. 감독님께서 조금 이제 사이드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이제 집중하라고도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인데, 플레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수들끼리 허들해가지고 이제 작전 얘기해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그때도 계속 모여가지고 좀 힘들지만 이거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자,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 재능이 출중한 몇 명의 친구들이 점수를 내줘서 이긴 것이지 저희가 한 명씩 다 1인분을 해갖고 이긴 건 아니거든요.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동국대학교라는 팀으로만 그렇게 잘 먹힐 수 있는 것일 테고 저희가 분명 그 정도의 팀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얘들아, 게임 이겼어? 지금 게임 이겼어? 아직 안 끝났어. 야, 서울대 한양대 경기하는 거 못 봤어? 걔네 20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도 역전당해서 졌잖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라이나나 김동현 들어가. 강민아, 너 빨리 나와. 얘들아, 허들해봐. 얘들아, 강민아 일로 와. 강민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야, 게임 아직 안 끝났어. 왜 다 이긴 것처럼 행동하고 지금 저러다가 쟤네가 역전해가지고 이겨버리면 어떡할 건데? 어? 저. 오케이. 오케이. 야, 해냈어. 야, 끝나지 말고. 끝날 때까지. 너네 뭐 잘하는 거 있냐? 지금 이 점수차 이기고 있다고 해서 너네가 잘하는 게 아니다. 너네 후반전에도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우리 더 득점할 수 있는 팀이고 더 잘할 수 있는 팀이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제대로 된 모습 보여줘라. 라인맨 같은 경우에는 좀 흥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과열이 돼서 열심히 블락을 하는 건 좋지만 조금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처럼 작전을 수행한다고 해야 하나?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라인들을 좀 진정을 시키는데 이제 주장님이랑 많이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6득점을 해서 승리를 이뤄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에 굉장히 만족을 했고 기존의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의 경기도 조금은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못한 경기입니다 지금. 알겠죠? 다른 경기가 절대 아니야. 후반전만 보면은 0대 0이잖아. 알겠지? 정신 차리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결승전 갑시다. 지금 동국대 이겼다고 신나가지고 우리가 막 결승 진출한다 일단 헛소리 하면은 바로 퇴부시킬 거고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서강대전 남았고 서강대가 쟤네보다 잘할 수도 있어. 아무리 이제 동국대를 큰 점수차로 이겼더라도 이제 동국대랑 서강대는 다른 팀이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에게 자중을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들어와.